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 조성용, 흔글 지음. 출판사 RHK.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다.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면 나는 이 상황에 굴복하게 되는 거고 결국 내가 패배하게 되는 거라면서 나를 더 구석으로 몰았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들, 나를 지치게 하는 상황과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을 버티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그냥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런 관계라면 칼같이 끊어버렸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까지 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싶지 않았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고 싶지 않았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상한 사람들과 나를 괴롭게 만드는 순간들을 더는 지키려고 하지 말자.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굴복한 것도 아니다. 악취나는 것들을 굳이 온몸으로 껴안는 사람이 없듯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더는 곁에 두지 않는 것뿐이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나는 SNS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보는 것이. 하지만 점점 그들의 삶을 구경하며 대리만족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보느라 시간을 소비했다. 내가 보는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예쁘게 정리된 피드처럼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그들의 삶은 나를 우울감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인터넷만 켜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며 미디어에서 떠들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정보포화 시대에 더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까지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은 다시 붙잡고 올라올 줄도 없이 추락하는 일과 같다. 누구나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니까. 타인의 삶은 그냥 구경 정도로 끝내기를 바란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행복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로 채운 그들의 SNS를 들여다보면서 굳이 불행을 만들지 말자.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잠시 잊었을 뿐 당신이 가진 것들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 타인을 위로하듯 나를 위로한다.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을 피해갈 방법을 알 도리도 없으며 안다고 해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삶이 힘들 때 내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다. 바로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건넨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힘이 될까 고민을 하다 보면 도리어 그 말에 내가 위로를 받곤 한다. 타인을 위로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내뱉은 말들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타인에게는 적잖이 따뜻한 말들을 전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서 혼자 속을 썩힌다. 도무지 위로를 찾을 수 없을 때, 나 자신을 토닥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타인에게 내뱉은 위로의 말들을 다시금 주어 나에게 들려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지만 가끔은 지나치게 내 삶에 관여하거나 오지랖 부리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직접 내가 되어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의 오지랖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겪어온 인생에 비추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착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다그치곤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살면서 어떻게든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열을 내는 것이 과연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일까? 나는 타인이 내 공간을 무례하게 침범할 때마다 멋쩍은 웃음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방법을 택했다. 내 삶과 당신의 삶은 다르니 당신이 하는 말에 아플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타인에게 신뢰라는 것을 아주 우아하고 정중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악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가올지라도 1차원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곤하고 친절하게 무례함을 되돌려주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들의 오지랖에 열을 내며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당당할 용기. 20살이 되어 인생 첫 알바를 했을 때였다. 이제껏 용돈만 받고 살아오던 나에게 알바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식당에 가면 당연히 나오는 밑반찬과 물, 접시 같은 것들을 직접 준비하고 닦고 정리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직장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일의 강도나 능력의 부족함보다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찰이라는 것을. 나도 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가 잦았을 때 함께 일하는 형에게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얼굴을 보고 들은 욕이 아니라 쪽지에 적힌 욕이었지만 그걸 본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모욕적이었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본인의 험담을 듣게 되면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응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고 불쾌하게 만든 사람보다 불쾌한 사람이 떠나라고 하는 사회의 잔인함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꾹 참으면 이 사회는 조금씩 더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직도 후회가 된다. 미숙한 탓에 실수한 것뿐이고 그 대가가 분명 욕은 아닌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지. 스쳐 지나갈 사람의 말에 왜 그렇게 끙끙댔는지. 우리의 작은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불쾌한 것을 불쾌하다고 말하고 이유 없는 험담과 불합리한 행동들을 묵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발이 늦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자. 졸업을 앞두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취업한 친구들의 성공담이 대학가에 퍼지면 취업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이다. 20살이 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과 원치 않는 대학에 가게 된 사람, 재수를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각자 성공의 짜릿함과 실패의 씁쓸함을 맛보게 된다. 나는 20살에 원치 않는 대학에 입학했다. 원하는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대학을 선택했고 흥미없는 전공이라도 적응하면 괜찮을 거라며 무작정 입학해서 한 학기를 보낸 뒤 결국 자퇴를 했다. 다음 해에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남들이 봤을 때 나는 20대에 1년을 날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더 빨리 벌게 되고 어엿한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 얼마나 빨리 출발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레이스를 펼치는지다. 출발은 조금 늦어도 남들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고 훨씬 더 값진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먼저 출발하는 이들을 보며 나 혼자만 제자리인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들은 차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고 나는 곧 이륙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생각하자. 다른 누군가의 시선에도 묵묵히 내 길을 걷자. 후회하는 시간 줄이기. 우리는 종종 후회되는 순간을 만들 때가 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때로는 섣부른 행동으로 나쁜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도 이미 그 시간은 흘러지고 없다. 그나마 조금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 누구나 후회를 품고 살아간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 한편에는 후회가 숨어 있는 거다. 과거처럼 후회스러운 일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여있는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과거에 생겼던 일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다가올 내일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는 건 그만두자. 엎질러진 물은 이미 어딘가로 스며들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쏟아버린 물을 생각하며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물을 쏟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일 테니까. 긍정의 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언젠가부터 긍정이라는 단어가 설 곳이 사라졌다. 요즘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에게 똑같은 시련을 준다고 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도피하려 한다. 둘에게 존재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의 차이인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안 좋은 상황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넘어지면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열심히 세운 도미노를 실수로 넘어뜨리면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쓰러지는 도미노를 보며 즐거워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세운다. 그래서 나는 긍정을 좋아한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불행들을 부정해봤자 괴로운 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의 쓰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상황이 계속돼서 악화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손을 놓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괜찮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내가 다시 일어설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바람이 되어 내 등을 밀어줄 것이다. 3월 12달 중에서 유난히 3월을 싫어했다. 한국의 1년 시작은 사실상 3월이기 때문이다. 5학년에서 6학년이 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첫 간문은 언제나 3월이었고 해마다 작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싫었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면 친했던 친구들과 다른 반이 되고 또다시 어색한 사이를 견디며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도 3월을 싫어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 3월이 와도 더는 괴롭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찾게 되었다. 시간이 쌓여갈수록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작년보다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는 나의 강박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사람들은 발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작년보다는 올해 키가 더 크기를 바라고 저번에 본 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란다. 결국엔 동기부여가 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발전이라는 강박에 갇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한다. 성장도 좋고 성숙해지는 것도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능력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좋겠지만 작년과 같은 곳에 올해도 서 있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때론 머물러 있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더 큰 행복을 쫓으며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 심각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때론 꾸준한 것, 지금 나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내 삶에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욕심 때문에 부디 스스로 다그치지 않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구태여 지금의 나를 미워할 필요 없다. 인생이라는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어쩌면 나비 효과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은 단편적인 장면들,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 같겠지만 실은 하나하나 긴밀하게 선처럼 이어져 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내뱉은 한마디로 인해 한순간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꿈을 향해 걸어가는 한 걸음, 평소에 내뱉는 한마디가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작은 순간들을 소홀히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도 좋은 신체 조건도 아닌 그저 한 걸음을 꾸준히 내디딜 수 있는 마음인 것처럼 하루하루 차근히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지겹게 느껴질 때면 그 순간들이 모여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대충 내뱉는 말과 나태한 태도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고 꿈을 이룰 수 없다. 앞으로는 작은 순간에서도 깊이 있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적당한 거리. 학창시절 때의 이야기다. 나는 그때 학업보다는 사랑에 더 관심이 많았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참 쉽게 카톡을 주고받고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지만
그 당시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야만 소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문자 메시지는 손글씨로 적은 작은 쪽지를 건네는 것과 맞먹는 정성이 필요했다. 한 달에 보낼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남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삭제할 수도 없었다. 나는 옆반에 있던 학생과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 나는 질투심이 참 많았다. 수업이 끝난 후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웃고 떠들면 심술이 났고 나도 옆반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울해하기도 했었다. 돌아보면 나는 사랑을 늘 가까이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고 상대에게 믿음을 갖지 못했다. 사랑이 어딘가로 떠나버린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슬퍼했던 거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자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잠깐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는 사랑보다 적당한 거리에 서서 서로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아주고 가끔은 각자의 시간을 모른 척 해주기도 하는 믿음 깊은 사랑이 더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 두는 일을 겁내지 않는 마음이다. 계산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너무 아파하지 않을 것. 학창시절과 영원히 작별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순간 내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인간관계였다. 학창시절 내가 가진 관계의 모든 공통분모는 학교였다. 내가 속한 반의 친구들, 옆반 친구들, 나의 담임선생님, 체육선생님, 도덕선생님 등등.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고 또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 훨씬 다양한 관계가 많았고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내게 다가왔다.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를 얻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아닌 나의 파급력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너라는 사람이 좋다는 잘 포장된 말로 속아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진실된 관계를 많이 얻었다며 좋아했다. 지금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다가온다. 함께 작업을 하자거나 괜찮은 기획이 있는데 꼭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로 나를 끊임없이 불러내고 의사를 묻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거절하거나 싫다고 말하면 바로 뒤돌아서고 연락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척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직감한 뒤로는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다. 나는 계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관계에 지쳤고 당분간은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건태를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를 걱정해주는 소수의 진실된 사람들과 관계를 잃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 정리란 빼놓을 수 없는 삶의 규칙과 같다. 손톱을 깎는 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만큼이나 규칙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 그런 관계를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겠지만 내게 조금 더 소중한 인연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제 발로 나의 걸음망에 들어와 걸러지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내 삶에 다가와 주기를. 모든 것에 보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연인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돌려줄 수가 없어서 내가 밉다는 말. 한 독자님이 가진 고민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왜 꼭 모든 일에 보답을 해야 할까?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남을 챙기지 않는다. 나는 또래 친구들이 모두 학생일 때 혼자서 돈을 버는 유일한 친구였다. 친구들과 만나면 음식값을 혼자 계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밥 챙겨 먹으라며 기프티콘을 보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한 일이라는 걸.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처럼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는 2,000원에 5개 하는 붕어빵을 샀는데 1개를 더 넣어주셨던 아저씨도 있을 거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정량보다 더 많이 넣어주었던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일이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챙겨주는 쪽이었다면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일까? 모든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똑같은 양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받은 호의와 따뜻한 마음을 계산하여 정량으로 보답하려고 애쓰지 말길. 당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진심을 담아 상대방을 대하고 위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 기대치를 낮추는 일. 기대에는 제한선이 없어서 우리는 종종 선을 넘는다.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상처가 깊어질 거라는 것도 모른 채 타인을 대하는 게 그렇다. 연인은 나를 언제나 꾸준히 사랑해주고 있는데 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그가 주는 사랑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아도 어제보다 더 큰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하게 된다. 관계 속에서 많이 실망했다면 어느 정도의 기대가 적당할지 잘 모르겠다면 기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타인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괴로워지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다. 사람이 기대를 통해 행복을 유지하려면 더 많고 더 크고 더 빛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기대를 버리는 일은 내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많이 갖지 않아도 행복할 방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향한 타인의 모든 행동과 선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으로도 기뻐할 방법을 알게 되는 길. 너무 많은 기대를 안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내 곁에 머물러 있는 당연한 것들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누군가의 마음을 편식하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한 줌의 후회. 떠나온 사람은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손을 흔들고 나면 공허함 속에서 견뎌야 하는 그 쓸쓸함을 모른다. 몇 년이 지나도 후회되는 장면이 있다. 보통의 후회가 아닌 살아가는 내내 하게 될 만큼 넉넉한 후회.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믿는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은 찾아왔었다. 그때 그 시절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빠짐없이 사랑해주던 흔하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생에 한 번 마주치기도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바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인간은 언제나 후회를 안고 산다. 어쩌면 후회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살아가면서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떤 계절에 살고 있을까 하며 가끔 내 머릿속을 완전히 헤집어 놓아도 금방 털어버리기로 했다. 후회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또 다른 후회를 낳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후회를 통해서는 지금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살아간다는 것은 한 줌의 후회를 쥐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완전히 버려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줌의 후회를 가진 채 또 다른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쩌면 후회를 손에 쥔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슴 한편에 무심하게 툭 던져놓은 채 무던히 살아가는 게 낫다고. 행복이 다가와도 그것을 잡을 수 없다면, 손에 쥔 후회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한 줌의 후회는 결국 더 커지고 많아질 거라고. 그러니 차라리 가슴 한편에 밀어넣고 버리려 애쓰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편이 낫다. 남은 삶.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몸이 안 좋아져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고 위태로워졌다고 치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슬픔에 빠질 것이다. 더는 손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다는 생각과 당장 이 사람을 떠나보낼 것을 상상하기라도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는 거다. 나는 만약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프게 된다면, 그로 인해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나까지 슬픔에 젖어 있지 않으려 애쓸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해주면서 소중한 순간들을 선물할 거다. 삶의 방향은 야속하게도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당사자는 누구보다 자신의 삶이 걱정이고 또 힘들 텐데, 그럴 때일수록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함께 해주는 게 곁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아닐까 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